안녕하세요. 디지털 교육 마스터 권미용입니다. 자, ITQ 엑셀 2024년 12월 A형, 제 4작업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작업은요,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차트, 이 차트를 보시고, 이 차트에 들어갈 항목들, 블럭 설정하시고 차트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자, 막대 그래프와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표식이 들어있는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항목들은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응급처치, 과학실험, 증강현실, 문학체험, 가상현실 사진 촬영이라고 하는 항목과 그 다음에 신청 인원 그리고 누적 참여 인원 이 세 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 1작업 시트로 돌아가셔서 1작업 시트로 들어가셔서 자, 체험 유형에서 체험 유형 제목도 같이 블럭 잡아주세요. 체험 유형에서 응급처치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과학실험 그리고 증강현실 문학체험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가상현실 그리고 사진 촬영까지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체험 유형에서 자, 요거가 바로 아래쪽에 가로축에 들어갈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막대 그래프 또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와야 되는 항목들이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신청 인원에 대한 항목들을 똑같이 블럭을 잡습니다. 자,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블럭 잡고요. 또 컨트롤 키 누르고 과학실험부터 문학체험까지. 그리고요. 또 컨트롤 키 누르고 가상현실부터 사진 촬영까지 해당하는 신청 인원을 블럭 잡아주시면 되고 또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적 참여 인원으로 오셔서 또 한 번 똑같은 영역들 해당하는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그래프는 블럭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럭 설정하실 때 꼭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 탭에 가시게 되면 추천 차트에서 모든 차트, 그리고요. 혼합, 2016 버전은 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합 눌러주시면 여기 그래프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네, 묶은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인데 보조축까지 있는 거. 요거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축까지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이 나오면서 옆에 오른쪽에 보조축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 인원이 막대 그래프 신청 인원이 묶은 세로 막대형 막대 그래프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이 지금 꺾은 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오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이 그래프가 시험지와 봤을 때 유사하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래프가 이상하게 막대 그래프만 쭉 나온다거나 계열이라고 나온다거나 막 이상하게 나오면 블럭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셔가지고 블럭 설정부터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적 참여 인원은 꺾은 선이 아니라 꺾은 선인데 이렇게 표식이 들어가야 돼요. 모양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꺾은 선형을 클릭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 여기 네 번째 걸로 이걸로 꼭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작업할 때 조금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각각 항목에 표식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 1작업에 이렇게 차트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가 들어오면 자, 시험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묶은 세로 막대형과 이따가 여기 7번에 오시게 되면 누적 참여 인원 계열은 차트 종류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 1작업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두 개를 그리고 보조촉으로 지정한 것까지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난 문제풀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이 끝났다라고 하면 자, 2번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작업에서 그래프로 들어갈 항목들을 우리가 블럭을 잡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2번도 끝났습니다. 자, 3번 위치.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차트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가 선택되면은요, 상단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고, 자, 새 시트로 선택하신 후에, 새 시트는 차트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우시고 제 4작업 이라고 쓰시고 확인. 그러면 아래쪽에 세트 탭이 제4작업,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해가지고 세트가 새로 하나 4작업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트는요 순서대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제4작업 세트는 끌고 3작업 오른쪽으로 데려다 놓고 손을 떼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3번 끝났고요. 자, 4번 볼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그리고 스타일 1번으로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 메뉴 어디로 들어가지? 라고 하실 텐데요. 자, 그냥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 디자인 도구는 자, 여기 차트 디자인 탭에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그래서 레이아웃을 3번으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글자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자, 빠른 레이아웃에 오셔서 1번, 2번, 3번 순위니까 이거 3번 이거 눌러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은 1번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차트 스타일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여기 스타일 1이라고 나옵니다. 눌러놓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요. 네, 안 바뀌도 됩니다. 그냥 걔가 우리가 지정한 대로 레이아웃은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1번이 눌려져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요. 영역 서식.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 서식과 그림 영역 서식 두 가지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하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 박엽지로 해라.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도 풀어봤던 똑같은 거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해라. 이거 같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은 제목이 있는 요 왼쪽에 빈 공간에 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니까 거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홈 탭으로 가셔서 글꼴 굴림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지정하시고요. 채우기 효과는 이 차트를 따닥 여기 빈 공간 여기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이 작업창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채우기를 질감으로 채워라라고 했으니까, 채우기 효과를 질감의 파랑 박엽지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채우기에 들어오셔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질감을 바꿀 수 있도록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셔서 파랑 박엽지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뒷 배경이 이렇게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질감으로 채우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요.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제목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그래프가 있는 옆에 빈 공간, 그럼 그림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그래프가 들어있는 이 안쪽 공간,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놓으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제대로 클릭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의 색상을 요거 누르셔서 흰색 배경 1이 흰색입니다.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5번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해서 꾸며보셨고요. 자, 6번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 서식은 이제 요 제목을 말하는 거죠. 요 제목. 그러면 제목을 일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
아까 여기 우리 그 그림 영역 색상과 똑같죠? 그 다음에 테두리. 지금 이렇게 테두리도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현재는 이 차트 제목이 들어간 곳에 테두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제목을 따닥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안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시고, 아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컨트롤 Z 누르세요. 클릭해서 제목을 지우시고, 네, 여기에 성인 한 칸 띄우시고 및 한 칸 띄우고 초등학생 체험 학습 현황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네, 바깥에 옆에 차트 영역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블럭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예, 그냥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게 되면 글자가 안 바뀌니까 네, 박스를 클릭해 놓고 바꾸셔야지만 네, 선생님들이 편하게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네, 옆에 빈 공간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했다가 한 번만 클릭하면 네, 안에 커서가 들어가지 않은 박스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셔서 글꼴 분림으로 되어 있을 거고 글자 크기 네, 지시상에 있는 대로 20포인트 20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 지정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페인트통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는요. 테두리를 주는 게 여기에서 없으니까 네, 여기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있는 네, 밑에 보시면 테두리 요 테두리를 누르셔가지고요. 네, 지금 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옆에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글꼴과 글자 크기, 네, 색상, 그리고 테두리가 지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7번. 7번 아까 저희가 요 우회 줄 요거는 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적 참여 인원 계열의 차트 증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는 네, 여기 1번에서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이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조축으로 바꿔놓은 여기 누적 참여 인원이에요.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요 모양, 요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마름모 모양으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하라. 크기를 좀 크게 하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블을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꺾은 선에 보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표식에 요 지금 값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 값을 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네,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계열에 대한 요 부분 처리하러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꺾은 선에 대한 명령을 수행할 거니까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해서 네,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에 대한 계열에 대한 꾸미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표식을 마름모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 페인트통 밑에 보시면 선과 표식에 대해서 꾸미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식을 꾸밀 거라서 표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표식의 옵션, 표식 옵션에 오시게 되면 네, 여기에 예, 기본 제공이라는 곳에 요 형식을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마름모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크기가 지금 5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름모로 바뀌면서 표식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식을 지정을 했습니다. 표식을 지정하시고 나면 지금 이제 이 모든 마름모가 모든 항목이 다 바뀌었어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아까 시험지에 있는 요 세 번째 항목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해서 요 값만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상태에서 하시면 모든 항목에 다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에 있는 요 마름모 누적 참여 인원의 마름모만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네, 조절점이 여기에만 붙습니다. 자, 여기에만 붙었을 때 여기에는 값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있던 것을 우리가 꾸미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꾸밀 때는 있던 것을 뭐 크기를 바꾼다거나 색깔을 바꾼다거나 할 때는 여기 작업창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없는 값을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자,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오시면은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건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네,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 값을 클릭하시고 이 값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자, 이미 있는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에서 요 막대 그래프를 누르신 다음에 레이블 옵션, 이게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레이블의 위치를 네, 오른쪽으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 아래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예, 값의 위치가 바뀐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현재 되어 있으니 예, 굳이 안 바꾸셔도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이것이 틀리지 않도록, 감점되지 않도록 위치 바꾸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요 부분, 7번에 있는 요 첫 번째 항목 요거, 네, 진상 끝났고요. 자, 이제 눈금선이요. 자, 눈금선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 요 안에 선들, 요 선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눈금선을, 네,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눈금선을 클릭하시면 되죠. 어떤 거든. 자, 이렇게 클릭하셨을 때 이 눈금선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면 눈금선이 선택된 거예요. 또 어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작업창. 주 눈금선 서식. 그래서 눈금선이 선택됐다라는 의미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눈금선의 선의 스타일을 그랬더니 여기 페인트 톤. 페인팅을 누르셔야만 선에 대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대시 종류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선의 스타일을 바꾸시는 거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예, 실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둥근 점선, 세 번째는 사각점선, 네 번째는 파선. 그래서 요 파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파선으로 바뀌고요. 네, 시험지는 뚜렷하게 나오는데 우리 거는 조금 연하게 나오죠.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요거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네, 뚜렷하게 네, 파선이 적용되어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요 파선에 대해서 네, 눈곱선 파선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래쪽에 보셨을 때 그래프를 보셨을 때 요 왼쪽에 있는 요 기본축 요거 Y축이라고도 하죠. Y축에서도 축이 지금 두 개잖아요.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Y축을 기본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은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보조축이라고 해요. 보조축. 그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네, 가로축 또는 Y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네, 가로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과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을 시험지와 똑같이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지와 얘를 보면서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왼쪽 기본축 네, 값을 한번 볼까요? 네, 0으로 시작해서 50으로 끝나는데요.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0 값이 아니라 빼기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요. 네, 여기 지금 기본축에 이 세로, 막대, 이 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네, 0을 빼기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세로의 선이 보여지게 이 기본축을 한번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 값 중에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값 어떤 거든 클릭하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작업창이 축 서식이라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선이 있으니까 요거 선을 네, 요거를 검정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래야만 이 검정색이 잘 보일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0 값이 0이 아니라 빼기로 나오게 하려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셨을 때, 자, 여기 지금 이 값에 대해서 형식을 바꾸는 거는 여기 위에 페인트 통이 아니고요. 여기 막대 그래프, 축 옵션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축 옵션으로 들어오셨을 때 표시 형식, 그러면
네, 여기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회계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회계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0값은 이렇게 빼기로 표시가 됩니다. 대신에 앞에 이렇게 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기호라는 곳에 오셔서 요거를 기호를 여기 없음이라는 걸로 눌러서 앞에 원화 표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 형식을 0을 빼기로 바꾼다거나 빼기로 나온 걸 0으로 바꾸실 때는 네, 여기 오셔서 그래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축 옵션에 오셔서 표시 형식에 있는 네, 값을 여기 0값으로 표시할 때는 여기를 일반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0을 빼기로 놓을 거면 이걸 회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회계로 바꿨을 때는 앞에 원화 표시가 나오니까 기호에서 없음을 눌러주시면 된다. 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지시사항과 똑같이 한번 처리했고요. 이번에는 보조축을 한번 볼게요. 보조축. 자, 보조축을 보니까, 클릭을 해보니까, 자, 우리 거는 0명, 2,000명, 4,000명, 6,000명 해갖고 주 단위의 값들이요. 여기가 지금 늘어나는 게, 눈금값이 2,000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험지에는 0, 4천, 8천에서 4천 단위로 주 단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네, 여기 지금 축 서식 옵션에 오셨을 때, 위에 보시면 축 옵션, 여기 최소값이 0입니다. 그쵸? 가장 작은 값이 0이라는 거고요. 최대값은 16,000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눈금 값들이 지금 여기 기본 단위가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우시고 4,0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보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본 값만 4,0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밑에 0명이죠? 그대로 놓으신 상태에서 네,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가 0, 4,000, 8,000, 12,000, 16,000 이렇게 해서 보조축으로 바뀌었고요. 아, 저희 그거 안 했네요. 네, 여기 세로선. 자, 그러면 여기 채우기 페인트 뚝 눌러서 선에서 요 색상을 네, 검정색 막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요. 보시면 얘는 이 막대의 요 바깥에 이 주 눈금선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보여요. 요게. 그쵸? 이 주 눈금값에 대한 눈금선, 이 눈금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요것도 같이 하실 때는요. 자, 요거는 어디에서 하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여기, 네. 막대 그래프 축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네,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해 주시는 게 조금 편하시겠죠. 자, 여기 막대 그래프를 눌렀을 때 눈금이었어요. 눈금에 보시면 주 눈금이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셔서 바깥쪽, 그래야지 이 그래프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금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금선이 주 눈금선의 바깥쪽으로 주는 눈금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보조축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한번 볼까요? 기본 축은 모두 끝났고 아래쪽 Y축이에요. X축이에요. 자, X축 중에 항목 하나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 또한 축 서식으로 바뀝니다. 요것도 아까 우리 뭐를 바꾸시면 돼요? 페인트 통 눌렀을 때 색상을 네, 검정색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릭하시면,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시사항에 있는 출력 확대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해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범례를 볼까요? 범례는요? 네, 범례는 우리 그래프의 요 아래쪽에 나오는 아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는 신청 인원이고 꺾은 선은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범례입니다. 자,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범례명이요. 여기 우리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이 값이요. 네,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거는 이렇게 두 줄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원본의 누적 참여 인원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Alt 엔터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바꾸는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네,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 이건 원본 데이터에 있는 값을 바꿔줘야만 여기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네, 차트 디자인 탭에 오시게 되면 여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데이터 선택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네, 여기로 들어오셔서 그러면 이 원본 데이터 있는 곳으로 넘어오고요. 자, 신청 인원이라는 글자와 누적 참여 인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줄로 있었기 때문에 예, 똑같이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고쳐주면 돼요. 자, 신청 인원도 고쳐야 되고 누적 참여 인원도 고쳐야 되니까 먼저 신청 인원부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거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여기 이름이 예, 셀로 들어온 거니까 요거를 지우시고 네, 신청 인원 괄호 열고 명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름을 셀이 아닌 네, 한 줄로 나오게 이름으로 바꾸시고 확인. 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 또 클릭하시고 편집. 자, 여기도 계열 이름을 네, 누적 한 칸 띄우고 참여 인원이라고 쓰시고 확인. 그러면 자,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누적 참여 인원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예, 한 줄로 데이터들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도형. 도형은 바로 여기, 네, 우리 아까 레이블 값 표시해놓은 위쪽에 최대 누적 인원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들어있는 도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도형은 모서리가 네,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자, 그러면 네. 자, 도형은 삽입 탭에 도형 그룹에 가시면 설명선이라는 그룹에 모서리가 둥근 아이는 이 두 번째 있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클릭하셔서 이 그래프가 들어가야 될 도형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시험지를 보시면서 그거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그려 놓으시고요. 그려 놓으신 다음에는 네, 요 꼬리를 노란색 꼬리를 끌고 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위로 가서 이렇게 끌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끌어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최대 누적 인원. 자, 그러면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지금 도형이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한번 글자 옆에 있는 빈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의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바꾸셔서 글자가 보여지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도형의 가로로도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도형의 크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시험지와 크기와 위치가 유사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표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위에 놓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도형도 끝났고요. 이제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다니면서 네,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지상이 끝났고 거기에 맞춰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네, 또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또 잘못된 건 없는지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 지금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훑으면서 또는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쭉 훑으면서 네, 동일한지를 보시고 네, 잘 되셨으면 네,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차트까지 모두 끝냈고요.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서 전송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제 4작업 그래프 100점짜리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